투자의 내공을 기르는 시간, 오늘과 같은 급격한 이 급락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이는 후반전 정필승 파트너의 코치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늘 우리 시장 어느 정도 예견된 조정이긴 했습니다만 그 골이 깊어도 너무 많이 깊었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슈도 당연히 있었고요. 환율이 1,500원을 뚫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만의 이슈라고 하기에는요. 지금 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6%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정필승 파트너님 얼른 나와주세요. 네, 마켓이너 후반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쟁 여파로 인해서 그때 막 엄청 밀고 이랬을 때랑 오늘은 또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 이슈였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펀더멘탈이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조정입니다. 좀 더 기다리십시오. 잡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었어요. 막 12% 빠지고 막 갑자기 12% 올리고 막 이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왜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년도 이제 2025년도에 코스피가 75%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2020년, 2021년에 절반 수준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90%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그러면 물론 거래량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그 조정 첫 번째가 바로 전쟁이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과 같은 부분이다. 그 이유는 바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아까 전에 우리 옆 파트너님께서도 코스피의 어느 그 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당분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네, 그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볼게요. 저는요, 여기 7,525포인트 있죠. 여기를 밀면 주가가 오늘 조정이 있을 것이고 당분간은 좀 조정폭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장중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여기를 뚫어 올린 다음에 갭으로 뚫어 올렸거든요. 갭으로 뚫어 올렸어요. 여기에서 저항 맞다가 여기에서 갭으로 뚫어 올린 다음에 여기를 박스권을 형성을 시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7,500포인트, 7,525포인트 여기를 밀면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밀어버렸죠.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아마 개파락으로 시작할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조정이 일단은 있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코스피는 이번 달, 그러니까 5월 14일 어제까지 20%가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조정이 들어와야죠. 그런데 웃기지 않아요? 코스피는 20%가 갔는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 1,200포인트가 저항이었어요. 1,200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얘는 왜 밀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8% 빠져서 그래요. 코스피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원래 자금이 잘 안 들어와요. 코스닥은 자금을 잘 안 들어오고요. 코스피 밀리면 코스닥도 밀립니다. 그죠? 그러면 코스닥 많이 담아놓은 분들은 어때요? 포모 오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스닥은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삼성 노조 아니야? SK하이닉스는 왜 빠져?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든 지금 갖다 붙여서 일단 조정 주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유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거예요.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요. 이란에 강경 발언했어요.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 하루 만에 사라질 것이다. 이런 또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란이 인도 화물선을 드론이 그냥 그대로 때려가지고 그 화물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구조원들은 다 살았어요. 하지만 침몰을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종전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우리나라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마치 8,000포인트, JP모건 8,000포인트, 골드만삭스 8,500포인트 막 얘기했죠. 오늘 8,000 찍고 나서 밀렸어요. 엊그제도 7,997포인트 찍고 밀렸잖아요. 8,000이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밀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전쟁 안 끝났어요. 종전 아니에요. 유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가가 $70 밑으로 내려와야 전쟁 끝나는 거다. 전쟁이 진정 끝나는 건 $70 밑에다. 그러려면 그게 지금 꽤 걸려요, 이제. $70 밑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기간이 상당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물가 얘기를 한 거예요.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만나셨어요. 그죠? 대통령님과 만났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단단한 것 같던데요. 애매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부분은 뭐 공통적인 생각, 핵 이런 거는 공통적인 생각이고 뭐 아까 또 언론 보도 보니까 북한과에 관한 대화도 나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됐는데 대만 문제 no 얘기하지 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만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뭐 아무튼 뭐 썩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엔비디아만 좋았어요. 엔비디아만 여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H200에 대한 그 부분만 좋았어요. 엔비디아만. 그래요. 이것도 좀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영향은 요거였어요. 요거. 삼성전자 노조 파업. 제가 삼성전자, 삼전과 사는 남자 이래가지고 한때 삼성전자를 17만 4천 원에 잡으십시오. 18만 1천 원에 잡으십시오 이랬거든요.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4월까지만 삼성전자 하셔야 돼요. 5월부터 하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물론 올라갔죠. 근데 그건 우리 거 아닙니다. 거래량 보십시오. 아니에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노조가 이미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노조가. 이미 뭐 일자는 다 나와 있었는데요. 다 좋다 그러죠. 보도에서는, 언론에서는. 다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정 나왔어요. 세게. 지금 그런데 지표도 안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삼성전자 이 노조 파업은 결국에는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사장단이 얘기해가지고 만나갖고 우리 한번 대화로 풀어보자. 정부에서도 나서가지고 한번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노조가 안 한답니다. 6월 7일 이후에 한다고 합니다. 일단 파업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단 안 좋죠, 그죠? 안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금리 쇼크. 이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쟁의 변동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거 변동성이 엄청날 거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3월부터요. 금리 변동성. 파월 연준 의장이 유가는 일시적이다. 금리 인상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어때 이제? 연준 의장 바뀝니다. 오늘부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원래 매파적인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것 때문에 또 한때 케빈 워시 해가지고 막 주가 또 조정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전부 노이즈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케빈 워시가 연준의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금리 방향성은. 일단 인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동결 아니면은 인상인데 지금 기조가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 어땠습니까? 30년물 국채금리 5% 이상 갔고요. 그게 20년 만이에요. 그다음에 일본의 그 국채금리도 그 10년물이 29년 만에 2.7% 이상 올라갔어요. 원래 일본은 낮았어요. 낮아서 뭐 크게 올라가도 뭐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적으로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이제 우리 기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금리 쇼크, 환율 급등, 환율 1,500원이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거 막 매도 다 하고 다 가야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 원화가 많이 풀리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어땠습니까? 약세죠. 네,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원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변동성이 왔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조금 가져왔어요. 페드워치. 요게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동결이에요. 중앙값이. 그다음에 여기가 인상이고 여기가 인하입니다. 자, 시간상으로 보세요. 2027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인하 없어요. 인하 없어요. 인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동결은요? 올해는 거의 동결이겠죠. 올해는 거의 동결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7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결 점점 줄어들고요. 인상이 점점 늘어납니다. 81%까지 늘어나요. 내년 말 12월 기준으로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6년은 동결이라 치고 이 전쟁이 이뤄낸 이 유가 상승이 단기간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애시당초 전쟁 한 2주 했으면 끝냈으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2달이 넘었죠. 이거 유가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연준에서 고민하겠죠, 그죠?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 인하해야 되나. 그런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일본의 재무상도 얘기했잖아요. G7 만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봐야 된다. 네, 지금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가만히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동결 기조에서 점진적인 인상 기조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침에도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 났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보수적으로 해라고 그랬어요, 제가. 종목, 저는 뭐 뒤에 기준봉 얘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딱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보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보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전쟁 처음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했을 때 처음에는 뭐 별거 있겠어 했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큰일 났다 이러죠. 그러면 종목 엄청 사놨어요. 막 간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익절할 시간 줬어요. 그러면 그때도 익절하고 포트수 줄이고 종목수 줄여서 보수적으로 대응했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크게 동반돼서 올라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스피 거래 대금이 50조 원으로 가면 그때부터 변동성이 심해져요.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최소 30조로 유지가 돼야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근데 코스피가 최근에 계속 50조 이상씩 들어왔죠. 변동성이에요. 한 방에 쫙 뺀단 말이에요. 그 시그널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다 좋다 그래서 다 좋다 그러면 다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보셨잖아요. 개별 종목 장세라는 거.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개별 종목 장세로 시작하고 수남에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리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다 좋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쌈짓돈 대출 받아가지고 막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수 줄이시고요. 익절 구간. 오늘도 아침에 익절 구간 줬어요. 충분히 익절할 사인 줬다고요. 매도 안 하셨잖아요. 더 갈 거라고.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장 호락호락한 시장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윈!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세력, 개인, 기관, 외국인들만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고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마냥 좋나? 펀더멘탈만 믿고 갈 수 있는 시장이라 진짜 10,000포인트 갈 수 있냐? 그건 몰라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많이 빠지게 되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또 많이 빠지게 되고 덜 올라갔던 종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더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아는 어렵죠 이거 보면 어려워요. 뭐야 이거 이러죠. 그러니까요. 모르겠으면 그냥 보수적으로 운영하십시오. 현금 항상 챙기시고요. 익절 구간 익절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주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좋다고 해서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 오늘 종목 3개, 4개 들고 왔어요. 저 종목 2개밖에 없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시장 면밀하게 좀 바라보시고 이따가 또 바로 저는 저 옆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바로 또 나타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보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10bp 가까이 또 폭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5.1% 뚫고 올라갔고요. 또 이제 10년물도 11bp 급등을 했네요. 제가 이제 새벽 방송하면서 매일같이 매크로 지표 브리핑을 해왔지만 이렇게 두 자릿대 급등 나오는 거 흔치가 않습니다. 이 월요일에 개파락을 좀 말씀을 가능성을 해주셨는데 뭐 충분히 우리 야간 선물 굳이 안 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당장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다 팔아야 하냐? 이런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파트너님과 방송 끝나도 함께할 수 있는 창구 마련해뒀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요.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 통해서 정필승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방법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정필승 파트너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